나는 오현주 이사. 10년 전 나는 기술 유출범이라는 날조된 누명을 쓰고 한성그룹에서 억울하게 퇴출당했다. 나는 그 억울함과 고통을 잊지 않았다. 그 모함의 주역은 당시 전략기획실장이었던 서동진. 하지만 나는 복수심을 전문성으로 승화시켜 업계 최고의 M&A 및 구조조정 전문가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한성 그룹 계열사의 구조조정 책임자로 복귀했다. 나는 내 실력으로 돌아왔음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완벽하고 품격 있는 복수라고 생각했다. 서동진은 이제 50대 후반의 사장이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 자신만만했던 오만함 대신 내가 던질 칼날에 대한 불안과 깊은 경계가 가득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색하게 웃으며 나를 맞았다. 오 이사님, 정말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그룹에서도 이사님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구조조정 과정에 개입시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경영 상태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입니다. 나는 맞은편에 앉아 준비해온 두꺼운 재무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옆에 앉은 재무 담당 이사 김민석은 잔뜩 긴장한 채 침만 삼키고 있었다. 사장님, 저는 전문가로서 왔습니다. 과거는 제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회사의 미래만 볼 뿐입니다. 서동진이 얕은 한숨을 쉬며 안도하는 듯 어깨에 힘을 뺐다. 나는 보고서를 탁 소리나게 덮었다. 다만 첫 감사 자료는 제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장님. 서동진의 표정이 급격히 돌처럼 굳어졌다. 그는 서류를 힐끗 보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투명하게 모든 보고서를 김 이사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투명하다고요? 나는 곧바로 출력해온 별도의 회계 장부 사본을 펼쳤다. 지난 분기 회계 감사에서 발견된 T프로젝트 관련 대규모 투자, 손시액 500억 원이 회계상 연구, 개발 비용으로 둔갑되어 있습니다. 이 손실은 회사의 부채 비율과 자본 잠식 위험을 심각하게 왜곡합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누구의 지시로 전결 처리했는지 해명하십시오. 사장님의 단독 전결 사항이더군요. 서동진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다. 그는 억지로 마른 침을 삼키더니 테이블 밑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것은 그룹 회장님의 특명 사업이었습니다. 그룹 차원의 기밀 유지 때문에 제가 직접 총괄 관리했고 보고 라인도 회장님 직속이었습니다. 보고 과정이 복잡해서 회계 처리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나는 그의 눈을 10년 전 내가 겪었던 억울함을 담아 똑바로 바라봤다. 책임은 당연히 지셔야죠. 하지만 사장님, 저는 단순한 오류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손실 만회하기 위한 무리한 자금 유통과 실체 없는 유령 거래의 행급글이 보입니다. 저는 이미 3년간의 모든 회계 자료와 자금 인출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뿌리를 파헤칠 겁니다. 그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있든 상관없이. 회의실의 공기는 살벌하게 얼어붙었다. 서동진은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확신했다. 그는 단순히 악인이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그가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권력이 숨어 있었고 그는 그 권력의 하수인이었다. 10년 전 나를 모함할 때도 같은 방식이었다. 약자를 희생시켜 상부의 신임을 얻는 것. 그날 밤 나는 보안팀의 경계를 피해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검토했다. 새벽 2시 보안팀 몰래 접근한 서동진 사장의 개인 서류 캐비닛에서 나는 예상대로 2개의 다른 영수증을 발견했다. 이중 장부 역시나 성진개발이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핵심이었다. 이 회사는 실제 사업 실적 없이 계열사로부터 매 분기 거액의 컨설팅 용역비를 지속적으로 받아가고 있었다. 이걸 서동진 혼자 만들었을 리는 없다. 이 결제 서류의 최종 승인 라인은 한성그룹의 심장, 즉 회장실에 연결되어 있다. 나는 증거를 확보하며 굳게 결심했다. 나의 목표는 서동진 개인이 아니라 그를 이용해 회사를 갉아먹는 구조적인 부패였다. 10년 전 나를 파멸시킨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 하지만 나는 서동진의 몰락을 나의 성공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나는 더 큰 윤리적 질문을 던졌다. 용서를 통해 더 큰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파괴를 멈추고 재건을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성숙한 리더로서 이 모든 것을 재건하고 싶었다. 복수가 아닌 재건. 그것이 진짜 승리였다. 나는 그를 파괴함으로써 내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며칠 밤을 새워 나는 서동진 사장이 수백억 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결정적인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했다. 그의 자필 서명이 담긴 비자금 거래, 계약서와 날짜별 자금 인출 기록, 그리고 개인 수첩. 이것만 검찰에 넘기면 나는 그를 10년 전 나처럼 완벽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파멸시킬 수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것이 내가 10년 동안 이를 갈았던 이유였을까?
복수는 한순간의 카타르시스일 뿐. 그 후의 공허함은 결국 내 인생을 더럽힐 뿐이다. 나는 성숙한 리더로 돌아왔다. 나는 그와 달라야 한다. 서동진의 수첩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횡령 기록 외에 그룹 회장의 비밀 지시와 협박성 메모가 적혀 있었다. 특히 10년 전 나를 모함했던 시점의 메모가 눈에 띄었다. 오연주건 처리 완료. A 프로젝트는 서 사장이 책임지고 손실을 냈군. 회장님의 지시사항을 거역하면 내 자리는 없다. 자네 가족의 미래도. 나는 깨달았다. 서동진은 악인인 동시에 시스템의 희생양이었다. 10년 전 나를 모함했던 일도 그가 회장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 비겁한 생존 방식이었을지 모른다. 그의 눈빛에서 익었던 불안감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다. 그를 파괴하는 대신 그를 재건함으로써 더 큰 정의를 이룰 수 있다. 진정한 정의는 파괴가 아닌 재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10년 전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네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나는 증거를 공개하지 않고 서동진의 행보를 관찰했다. 나는 회계팀의 중간 관리자인 최 과장을 불러 서류 제출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최 과장님, 성진개발 관련 용역비 지출건은 회계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즉시 모든 원본 계약서와 최종 지출 결의서를 제출하세요. 오 이사님, 그 서류들은 서 사장님께서 극비사항이라며 별도로 관리하셨습니다. 저도 원본은 볼 수 없습니다. 사장님께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사장님이 직접 관리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서동진은 여전히 회장에게 충성하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군. 이제 회장도 그를 버릴 때가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비상계단 옆 흡연 구역에서 서동진의 전화통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는 불안하게 전화를 붙잡고 있었다. 회장님, 제발 이번 것만 도와주십시오. T 프로젝트 손실을 막기 위해 제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이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만 죽을 수는 없습니다. 회장님께 불똥이 튈 수도 있습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다. 서동진은 절망하여 주저앉았고 주먹으로 벽을 내려쳤다. 그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다. 나는 그의 몰락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확인했다. 그가 충성했던 권력에게 처참하게 버려지고 있었다. 내가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그의 몰락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내가 할 일은 그가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고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벼랑 끝에서 손을 내미는 것이다. 그를 구원함으로써 이 부패한 구조를 부수는 것. 이것이 내가 세상에 증명하고 싶은 골든 포용의 리더십이었다. 나는 서동진을 파괴하는 대신 그를 재건하는 것으로 내 복수를 완성하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서동진이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 것을 지켜봤다. 회의에서도 그는 임원들에게 무시당하기 시작했다. 그의 심리가 극단으로 치달을 때가 바로 내가 개입할 시점이다. 나는 그의 멸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죄와 재기를 위한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TV 화면에서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외친다. 한성 계열사 사장이 수백억 횡령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룹에서는 전격 감사에 착수했으며 회장 측근들은 연루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나의 침묵은 서동진에게 어떤 경고도 되지 못했다. 그는 끝까지 회장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가 믿었던 시스템이 그를 심판하기 시작했다. 그룹 회장의 지시로 감사팀이 들이닥쳤고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서동진 사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감사팀장 강동식은 서류를 그의 책상에 내던졌다. 서 사장님, D 프로젝트의 모든 손실과 유령거래, 그리고 비자금 조성건은 사장님의 단독 결정으로 결론 났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사장님의 배신에 깊이 실망하셨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모든 책임은 사장님이 지십시오. 단독 결정이라니. 강 팀장, 당신도 알잖아. 내가 회장님 비시 없이 500억을 움직일 수 있었겠어? 내가 왜 모든 걸 뒤집어 써야 합니까? 나는 충성했을 뿐이야. 내게도 증거가 있어? 증거요? 우리 감사팀이 조사한 결과 모든 페이퍼워크에는 사장님의 서명만 있습니다. 심지어 성진개발 설립 자금도 사장님 개인 명의 대출로 시작되었더군요. 증거는 우리가 판단합니다. 사장님은 오늘부로 모든 직위를 해제합니다. 경비팀을 불렀으니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당신의 짐은 이미 로비로 내려보냈습니다. 서동진은 자신이 평생을 바쳤던 조직과 상관들에게 처참하게 버려졌다. 그는 강 팀장에게 달려들려 했으나 뒤에서 대기하던 경비원 2명에게 제지당했다. 그의 몰락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다. 언론은 그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았고 가족마저 그의 비참한 처지에 등을 돌렸다.
아내와 자녀는 그의 비리를 비난하며 당신이 한 짓 때문에 우리는 얼굴을 들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 서동진이 짐을 들고 회사 로비를 걸어 나갈 때 수십 대의 카메라와 기자들이 그를 포위했다. 서 사장님 횡령 금액이 500억 원이 맞습니까? 회장님은 무관하다는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10년 전 오연주 이사 모함 사건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당시 오 이사의 누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해명하십시오. 서동진은 얼굴을 가린 채 비참하게 택시에 올라탔다. 그의 몰락은 너무나 빨랐고 너무나 비참했다. 나는 멀리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의 몰락은 10년 전 나의 몰락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차이점은 나에게는 결백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만이 남았다는 것이다. 그를 이대로 두면 그는 곧 파멸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관찰자일 수 없다. 가장 강한 힘은 용서에서 나온다는 내 신념을 증명하기 위해 10년 전의 원수에게 손을 내밀어야 했다. 나는 서동진의 비참함과 자괴감이 극에 달하는 심리를 파악하고 그의 동선을 추적했다. 며칠 후 나는 서동진이 회사 건물 근처의 인적이 드문 지하 주차장을 배회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고 손에는 약국에서 받은 수면제 봉투가 들려 있었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나는 끝났어. 나는 쓰레기야. 중얼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망설일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다. 곧바로 차를 몰아 그가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는 한성 빌딩 옥상으로 향했다. 나는 서동진이 회사 건물 옥상 난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뒤로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차가운 도시의 불빛만이 위태롭게 반짝였다. 서 사장님, 거기서 내려오세요. 지금은 도망칠 때가 아닙니다. 서동진은 돌아보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 이사님. 아니 오연주 씨. 이제 와서 조롱하러 온 겁니까? 보세요. 당신의 복수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웃으세요. 걔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잖아요. 당신이 원했던 거잖아요. 나는 난간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차가운 쇠 난간을 잡았다. 저는 당신의 몰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파멸은 저의 개인적인 복수가 될 뿐, 이 회사의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복수는 허무합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은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파멸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서동진이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당신이 저에게 복수할 기회는 지금뿐이오. 당신은 몰라. 내가 10년 전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잖아. 나 같은 쓰레기가 살 자격이 있을까? 당신이 복수해야 내가 속 편할 텐데 왜 날 구해? 저는 당신처럼 억울하게 멸시를 당해봤습니다. 하지만 저의 목표는 복수가 아니라 재건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잘못을 진정으로 속죄하고 이 썩어빠진 구조를 무너뜨리는 산증인이 되십시오. 당신의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10년 전 당신이 내게 했던 모든 잘못, 저는 이제 용서합니다. 나의 진심 어린 용서와 따뜻한 포용에 서동진은 난간을 붙잡고 무릎을 꿇으며 무너져 내렸다. 그는 통곡하며 지난 과오를 고백했고 내가 10년 전 겪었던 고통에 대해 사죄했다. 제가 죄인입니다. 회장님께 충성하려고. 당신이 가진 기술을 탐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오 이사님,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속죄하십시오. 당신의 몰락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백이 이 부패한 구조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저를 이용했던 그들에게 가장 큰 복수, 즉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서동진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 저를 용서한다는 겁니까?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겁니까? 네, 진심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죄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세요. 그러나 그 후 저는 당신이 새 삶을 살도록 도울 것입니다. 당신은 윤리 경영의 산증인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그를 경찰서나 헌병대에 넘기는 대신 그가 정의로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설득했다. 용서란 누군가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나는 깨달았다. 며칠 후 우리는 인적이 없는 외곽의 오래된 카페에서 비밀리에 만났다. 이것이 회장님과 주고받은 모든 기록입니다. 비자금 조성 방법, 성진개발, 페이퍼 컴퍼니 설립 과정, 회장님의 자필 지시서까지 전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증언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 사장님. 당신의 증언은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니라 이 회사를 살리는 역사가 될 겁니다.
서동진과의 협력은 복수가 아닌 더 큰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었다. 우리는 함께 그룹 회장 및 공범들을 심판대에 세울 준비를 마쳤다. 서동진 사장의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그룹 회장을 비롯한 상급 임원들의 조직적인 횡령, 미필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나를 10년 전 파멸로 몰고 갔던 부패 카르텔은 스스로 무너졌다. 나는 복수가 아닌 포용을 통해 그들을 심판했고 그 결과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한성 그룹의 구조적 혁신이었다. 국정감사장에서 나는 증언했다. 서동진은 참여하는 표정으로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전 회장 측 변호인이 앉아 있었고 그는 나를 깎아내리려 애썼다. 오 이사님, 서동진 전 사장을 용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복수를 포기하고 오히려 범죄자를 증인으로 세운 것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속죄할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성숙한 리더의 역할입니다. 권력은 단죄가 아닌 포용으로 완성됩니다. 저는 서동진 사장의 용서와 진정한 참여를 믿습니다. 이 부패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 저의 목표였으며 그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저는 그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신의 삶을 재건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회장 측 변호인 거칠게 항의했다. 말장난입니다. 감성팔이 아닙니까? 오 이사님이야말로 10년 전에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서동진 사장을 이용한 것 아닙니까? 복수를 원했다면 이 자리에서 서동진 사장을 파멸시킨 후 이 모든 증거를 독차지했을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투명한 미래이며 서 사장님의 증언은 그 미래를 위한 가장 고귀한 희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동료로 포용했습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울림을 주었고 오연주 이사는 실력뿐 아니라 윤리와 성숙함을 갖춘 리더로 인정받았다. 그녀는 복수의 칼을 버리고 재건의 깃발을 들었다. 한성그룹은 대규모 구조조정과 함께 윤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새롭게 태어났다. 몇 달 후 나는 그룹 최초의 여성 CEO 취임식 연단에 섰다. 나의 표정은 평화롭고 강인했다. 우리는 과거의 부패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때 잘못된 길을 걸었던 동료를 포용했습니다. 인생의 성숙함은 남을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남을 일으켜 세워 더 큰 가치를 만들 때 완성됩니다. 이제 한성그룹은 골든 룰을 새로운 윤리 강령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저는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용서와 신뢰로 미래를 건설합시다. 우렁찬 박수가 터져나왔다. 서동진은 형을 마친 후 나의 도움으로 윤리, 경영 전문 강사 및 사회 봉사직을 맡아 자신의 죄를 속죄하며 새 삶을 살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거울 삼아 조직의 윤리를 바로잡는 일에 헌신했다. 3년 후 나는 서동진이 한성그룹의 신입 사원들을 대상으로 윤리 강연을 마친 후 그를 만났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강연평이 아주 좋더군요. 신입 사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CEO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는 평생 속죄해도 모자랍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서 사장님의 새 삶과 경험은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윤리 자산이 될 겁니다. 오연주의 골든 포용, 리더십은 시니어 세대에게 성공의 진정한 의미와 용서의 가치를 전달하는 시대의 위대한 본보기가 되었다. 1년 후 한성 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났다. 투명 경영, 윤리 우선, 직원 존중이 기업 문화의 핵심이 되었다. 나는 CEO로서 매일 아침 직원들과 함께 출근했다. 직원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것이 진짜 승리구나. 복수가 아닌 재건으로 얻은 승리. 누군가를 무너뜨리지 않고 함께 일으켜 세운 승리. 그날 저녁 나는 일기를 썼다. 10년 전 나를 모함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나는 더 큰 사람이 되었다. 가장 강한 힘은 용서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다. 이것이 성숙한 리더십의 완성이다. 그리고 서동진은 나를 완성시킨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창밖으로 한성그룹의 불빛이 반짝였다. 새롭게 태어난 회사,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였다. 감사합니다.